다 좀 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얘기할 때마다 우리 기업을 걱정하는 말들이 뒤따르곤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건데요.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는 사실은 없을까요? 오늘 한국판 IRA법이 발의되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미래 재생에너지 패권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환경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구생활 백서 사단법인 넥스트에서 미디어를 총괄하고 있는 윤지로 수석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지로 수석이라는 타이틀 달고 두 번째 방송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입이 안 붙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재생에너지와 무역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이제 작년 8월에 미국의 네. 바이든 대통령이 IRA에다가 이제 서명을 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좀 더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제 우리 언론에서 그동안 IRA라고 하면 뭐 배터리, 전기차 이런 쪽 이야기가 많이 그렇죠. 나왔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피해가 좀 예상되는 분야다 보니까. 근데 이 IRA라는 법의 이제 취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탄소 중립을 해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뭔가 성장 동력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 이제 그런 거를 위해서 이제 IRA라는 법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동안 이제 상대적으로 언급이 좀 덜 됐던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특히 이제 태양광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IRA에 태양광도 지금 포함이 돼서 적용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IRA가 사실 어찌 보면 좀 너무 미국 우선주의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뭔가 수입하는 게 아니라 중국으로는 절대 안 돼. 네. 이런 메시지와 함께 네. 무조건 우리나라에서 해야 돼. 네, 맞아요. 이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자유무역주의와는 완전히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네, 맞아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쉽게 말하면 중국 거 쓰지 마 이거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사실 미중 무역 분쟁이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 이미 10여 년 전부터 시작이 됐죠. 이제 태양광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2012년에 그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산 태양광에 대해서 태양광 포함해서 한 총 22개 제품에 대해서 이제 반덤핑, 상계 관세 이걸 부과하면서 중국산의 진입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정부 보조금 받아서 막 싸게 물건을 막 파니까 이건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일종의 보복을 한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뭐 태양광 까는데 봤더니 중국만 배불린다. 막 중국 돈은 다 중국으로 간다. 이런 이제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는데 네. 사실은 뭐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태양광 산업에서 중국의 장악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 태양광 패널 나오기까지 각 제조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단계별로 중국 점유율을 살펴보면 많게는 98%가 중국산이에요. 그럼 이제 중국은 어떻게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게 됐냐. 예. 근데 사실 이제 태양광 만들 때 핵심 원료가 바로 실리콘이거든요. 예. 실리콘이 이렇게 막 되게 희소한 자원은 아니에요. 그 진행자님 학교 다닐 때 산규알철 칼라칼라 그런 거 외웠던 거 기억하세요? 비슷한 건 많이 외웠던 게 얼추 기억은 나는데. 네, 근데 왜 외웠는지 모르시겠죠. 그게 뭐냐면 아니 시험에 나오니까 외우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왜 외웠을까? 이제 다시 제가 상기시켜드리면 지각 구성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소가 제일 많고 그다음 규소, 알루미늄, 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앞머리를 따서 외웠던 건데 네. 여기서 두 번째 나오는 그 규소가 바로 실리콘이에요. 근데 이게 뭐 그렇게 희소한 것도 아닌데 왜 중국이 이렇게 장악을 했냐 생각해보면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 원료라는 걸 그대로 쓸 수 있지는 않잖아요. 항상 네.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이 이제 태양광을 이제 만드는 그 단계를 보면 크게 먼저 폴리실리콘이 있고요. 예. 그거를 다듬어서 인곳, 웨이퍼, 셀 그리고 셀을 결합한 모듈 이런 순서로 이제 총 크게 5단계로 나누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그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굉장히 전기를 많이 쓴다고 해요. 예를 들면 이제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에 네. 이 순도가 거의 99.9999% 막 이렇게 되는데 이때 굉장히 많이 전력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폴리실리콘의 그 원가를 구성하는 항목 중에 전력 비용이 한 40% 정도라고 하니까 전력비가 가격 경쟁력의 핵심이다라고도 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중국의 산업
용 전기요금을 보면 작년 6월 기준으로 킬로와트 시당 0.091달러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랑 얼추 비슷하고요. 그리고 미국보다는 좀 싸고 뭐 영국, 독일 이런 유럽에 비하면 아주 저렴한 수준입니다. 예. 더구나 이제 중국은 인건비도 싸고 이럴 테니까 당연히 가격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특징적인 게 중국은 반도체 산업 아까 그 5단계 말씀드렸는데 이게 수직 계열화가 잘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전체를 다 만들거나 아니면 이 중에 굉장히 복수의 단계를 다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일종의 수직 계열화라는 게 어느 한쪽에 조금 같은 기업이니까 네.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을 계열사로 다 두고 난 다음에 네. 다른 데서 좀 부가가치를 높여서 팔고 네. 이쪽에 손해보는 기업이 조금 있더라도 네. 그 계열사 안에서 다 모든 걸 해결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경쟁력이 높아질 수밖에 그쵸, 없다. 그쵸. 이런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중국의 점유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무역협회 자료가 있어서 봤는데요. 작년 5월을 기준으로 폴리실리콘의 경우에는 전 세계 설비의 90.5%가 중국에 있고요. 인곳이라고 하는 거는 98.2%, 그다음에 웨이퍼는 97.2%가 중국산이니까 사실상 이 단계까지는 거의 뭐 중국이 독점하고 있다. 예. 이렇게 해도 무방하죠. 아니 근데 중국은 안 돼. 오로지 미국이어야 돼. 그러면 미국에서 이게 다 감당이 가능합니까? 경쟁력이 원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그럼 중국산이 다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태양광 발전 어떻게 했지? 예. 그런 궁금하실 텐데 제가 이제 밸류체인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예. 근데 미국이 그동안 10여 년 동안 계속 이제 중점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했던 거는 가장 끝단, 그러니까 셀과 모듈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 예를 들면 폴리실리콘이나 웨이퍼를 만들면 그거를 한국 기업이 그걸 사서 그다음에 셀이나 모듈을 만들어요. 그다음에 미국에 수출하는 건 가능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셀과 모듈만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중국산 비중이 되게 낮아지긴 했습니다. 미국에서. 네. 이 조치가 있기 전인 2011년에는 미국 수입 시장에서 중국산 비중이 한 40-50% 정도 되는데요. 예. 최근에 이제 1% 미만까지 떨어졌다고 하니까 이제 굉장히 수치적으로는 효과가 있었던 거고. 예.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폴리실리콘도 좀 이렇게 규제를 해보려고 신장 지역 여기가 이제 주 생산지거든요. 예. 여기에서 인권 착취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면서 우리 중국산 받을 수 없어 이렇게 해서 폴리실리콘도 수입 금지가 됐었죠. 근데 또 이것도 효과가 이제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 뭐냐면 폴리실리콘으로 그다음에 웨이퍼를 만드는데 이 예. 웨이퍼 만드는 중국 기업들이 되게 이제 그 폴리실리콘을 꼭 신장에서만 가져온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럼 신장 거 안 할게. 다른 데 거 할게. 이러면서 또 이제 수출을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저도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우리 보통 웨이퍼라고 하면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생겨있는 네. 반도체 공정에서 네. 가장 기본이 되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수율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 건데. 네. 근데 그 전에 실리콘을 우리가 중국에서 사가지고 오고 네. 웨이퍼 만들고 반도체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고 네. 그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의 고리가 끊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네네네. 지금 이제 저는 태양광 쪽. 그러니까 미국은 네. 우리한테 오로지 와서 투자해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네. 지금 중간에 끼어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타격이 제일 클 수밖에 없는 나라다라는 네.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네. 되는데요. 그래서 중국이 이럴 거면 우리 웨이퍼 그럼 기술 수출 안 할 거야. 또 중국이 이렇게 맞불을 놓기도 했었죠. 지금 고레스 하면 새우등이 터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 네. 하여튼 미국은 이걸 계속 이런 방침을 바꿀 뜻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IRA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이제 뭐 중국산 들어올 때 관세 높이 이제 부과해서 네네. 이제 그런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시기였다면 이제는 이 IRA 특징은 우리나라로 와서 해. 그럼 우리가 이제 잘 봐줄게. 뭐 세액 공제도 많이 해줄게 이런 거잖아요. 그랬던 이제 왜냐하면 이런 맥락에는 그동안 뭐 재생에너지도 빨리 늘려야 되는데 중국산 막다 보니까 중국산 패널이 이제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 보급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이제 러우 전쟁 거치면서 예. 에너지 안보가 중요해지고 하면서 이거 빨리 이거를 태양광이나 이런 걸 늘려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인식 속에 나온 거죠. 근데 이 IRA에 있는 태양광 내용을 이제 크게 제조 그리고 설치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네. 이 제조 관련해서는 이제 말 그대로 태양광 제조 시설을 짓거나 여기서 만들어낸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부분은 그동안은 이제 셀과 모듈에 집중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단계별로 뭐 폴리실리콘 만들 때 킬로당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각 단계별로 이렇게 세액 공제를 해서
하겠다는 건데 이 말인즉 미국에서 우리도 태양광 한번 제조 생태계를 제대로 살려보자 이런 이제 뜻이 담겨 있는 거죠. 미국이 직접 하면 안 되나요? 다른 나라가 가서 곧 투자해야지 되는 것처럼 이렇게 그게 맞는 길인 것처럼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근데 또 이렇게 해주니까 우리 같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가서 할 기회도 있고 하니까 뭐 우리야 좋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그래서 힘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네요. 네. 자, 유럽도 유럽판 IRA법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요. 미국에 대응하는 움직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유럽은 2019년에 유럽 그린딜이라고 하는 걸 발표하면서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한 단계를 이제 계속 밟아오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EU가 그 연합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쪽은 좀 특징이 미리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우리 이런 거 할 거다. 너네들 준비해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예고하면서 차근차근 이제 밟아 나가는데 네. 미국은 막 엄청 빠르게 나오잖아요. 작년 8월에 IRA 나오고 뭐 나오고 막 이렇게 바로 법이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또 IRA 발표 이후에 IRA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우리 미국으로 와 미국에서 만들어 이런 거다 보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우리 기업 다 미국 가서 물건 만드는 거 아니야? 우리 기술 뺏기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이제 위기 의식이 이제 싹트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네. 작년 말에 마크롱 그 프랑스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했는데 그때도 IRA의 환경 목표는 지지하지만 이런 게 이제 서구를 분열시킬 수 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에 유럽판 IRA라고 하는 CRMA, 즉 이걸로 핵심 원자재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것과 그다음에 탄소중립 산업법이 발표될 예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틀 연기가 됐고요. 이제 대체적인 내용은 그 IRA, 미국의 IRA와 좀 비슷하게 뭔가 공급망을 좀 탄탄히 가져가는 그런 내용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마디로 우리도 미국만큼 잘해줄게, 우리 쪽으로 와 이런 거죠. 우리가 몸을 쪼갤 수도 없을 것 같고 양쪽으로 다 투자해야 되는 상황. 네. 제일 걱정되는 게 일자리가 이렇게 하면 늘어나지 않는 현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최근에 원전 필요성이 강조가 되면서 네.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좀 뚝 떨어지고 정부 네. 지원도 좀 줄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그럼 대응 우리가 이 친환경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좀 늦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우려가 많이 나오고 일단 이제 IRA와 이런 쪽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이런 외국에서 이런 정책 변화를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고 있나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 미국 시장에서는 사실 이제 배터리나 이런 건 좀 많이 피해 위주로 얘기가 나왔는데 네. 태양광 쪽은 그래도 우리에게 기회다 좀 이렇게 평가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태양광의 가장 큰 적은 이제 중국산이었는데 네네. 그쪽 시장이 이제 줄어드니까 파이가 줄어드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제 뭐 가져갈 수 있는 몫이 늘어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태양광 그 미국에서 설치된 걸 보면요. 주거용 상업용 모두 한국 기업의 점유율이 1위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EU에서도 만약에 CRMA 같은 게 나오면 중국의 저가 공세가 좀 줄어들 거고 그럼 이제 우리한테 좀 반사이익이 좀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만 원래 이제 악마는 항상 디테일이 있으니까 네.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뭐 하고 있을까 예. 살펴보면 사실 우리가 이제 뭔가 태양광이나 이런 게 설치가 늘고는 있는데 희한하게 이 제조업 부문 예. 그런 부분에 일자리는 줄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아까 제가 태양광 미국에서 시장 1위다 막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이건 이제 모듈에서 그렇게 성과가 좋은 대기업은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폴리실리콘, 인곳, 웨이퍼 이런 부분의 생태계가 사실 국내에서 거의 다 죽었다고 해요. 말 그대로 이제 중국산 저가 공세 때문에. 네. 그래서 작년에 원래 그 폴리실리콘 제조로 되게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우리나라 회사가 있었는데 여기도 작년에 국내 공장의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인곳, 웨이퍼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의 의존도가 95% 이렇게 되고요. 아, 그렇군요. 오늘 한국판 IRA법이 발의가 됐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한테 누군가가 투자하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세금을 줄여주겠다 이런 게 핵심이잖아요. 네. 야, 우리 기업들 정말 굉장히 백척간데 위기에 섰다고 하는 말이 네. 이 과장은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발빠르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적응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지구생활백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단법인 넥스트 윤지로 수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